안녕하세요. 도산아카데미 원장 김철균입니다. 오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100년 전에는 편지밖에는 어떤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 등 전자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도 선생이 가족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도 선생께 남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정말 많은 편지를 쓰셨다고 들었는데 그 편지들이 지금까지 다 남아있나요? 네, 도산이 가져가게 쓴 편지는 책 한 권 분량 이상으로 많이 남아있죠. 전서에만큼 있더라고요. 아내 이혜련 여사에게 쓴 편지가 133통, 그리고 5자녀에게 쓴 편지가 23통이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친형 안치호, 그리고 처제에게 쓴 편지도 있어요. 도산이 편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이혜련 여사가 미국에서 5자녀를 힘들게 키우면서도 독립운동가 남편에게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지를 잘 보관해둔 탓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혜련 여사가 도산에게 보낸 편지도 2통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도 선생 이혜련 여사에게 쓴 편지를 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도산생 부부는 1902년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처음에는 드류라는 이민국 의사집에서 거주하며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4년 3월 23일 날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버사이드에 이사를 했죠. 그리고 이사하는 날 패서디나로 가서 스쿨보이로 노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인 25일 거기서 이제 첫 편지를 쓴 거죠. 집을 이렇게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면서 이사한 날 가서 또 다른 일을 했다는 거 보면 요즘 같으면 굉장히 야단 맞을 일일 것 같은데 네.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데 도산은 참 놀라운 사랑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오랫동안 집을 비워도 이혼당하지 않은 비결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산은 편지를 쓸 때 첫 편지에서 나의 사랑하는 혜련이여라고 편지를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편지가 다 그렇게 시작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당시에 우리 한국 남자들이 보기에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현대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도산은 이때부터 편지에서 133통의 편지 쓸 때마다 늘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편지는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조국에 보내는 영원한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산 선생이 쓴 편지가 133통이라고 얘기하시고 이혜련 쓴 편지가 2통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 2통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아마 이혜련 여사가 도산에게 쓴 편지는 사실 더 많았을 텐데 도산이 그 편지를 받고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관하지를 못해서 분실했거나 이랬던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11년 6월 3일 날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던 이혜련 여사가 러시아에서 독립운동하는 도산에게 쓴 편지입니다. 돈을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100불을 붙였다. 잘 받았느냐. 그리고 포도를 따라 다뉴바에 가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이때는 도산이 러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오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산 선생이 못 받아봐서 다시 반송이 돼서 보관하고 편지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군요. 그랬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편지는 1938년 3월 8일 이혜련 여사가 도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안타깝게도 도산이 임종하기 이틀 전에 보낸 편지라서 도산이 아마 이 편지를 받지 못하고 3월 10일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편지도 세상을 떠난 도산이 이 편지를 받지 못하니까 반송이 되어서 이혜련 여사가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를 보면은 병석에 누운 어른 전상서라고 시작합니다. 이혜련 여사는 다른 편지에서 항상 어른 전상서라고 도산에게 존칭을 썼다고 해요. 편지를 잠깐 보면요.
병이 그리 침중한데 무슨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다면 아무쪼록 병이 나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병이 속히 나으시길 믿습니다. 이런 끝부분입니다. 오늘까지 소식을 듣지 못하여 궁금하외다. 할 수 있는 대로 병이 속히 나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밖에 없더이다. 이 편지를 보면 아내 이혜련 여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객지에서 헌신한 남편 도산 안창호의 평안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결국 남아있는 편지 두 통은 도 선생께서 직접 받지 못한 편지가 남아있게 된 거네요. 네. 도 선생님은 슬하에 그 3남 2녀를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쓴 편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도산생은 자녀에게도 편지를 23통을 남겼는데 물론 그 중에는 그림 엽수가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여행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이제 짧은 시간에 자녀들한테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엽수가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산생이 1934년 10월 1일 대전 형무소에서 장녀 안수산 앞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아버지가 멀리 미국의 5 자녀에게 보내는 사랑과 칭찬의 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녀 수산에게 졸업 후에는 귀국해서 한국을 위해서 일할 것, 어머니에게 도성을 다할 것, 집안을 깨끗이 하고 정원의 꽃과 나무를 잘 가꾸는 것이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배우는 기쁨을 가르치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아내와 5 자녀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선수 가꾸었던 정원에 대한 사랑도 잘 나타난 그런 편지를 할 수 있겠죠. 예, 100년 전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도 선생이 이렇게 가족에게 많은 편지를 남긴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미안함, 애틋함, 뭘까요? 도산이 그 아내 이혜련 여사와 함께한 시간은 60평생 중에서 한 10년 조금 넘어요. 60평생인데 결혼 생활은 40년 정도. 예. 예. 그리고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더 부족했고요. 작년에 작고한 그 막내 안필영 선생님. 안필령은 살아생전 도산을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날 때 안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목자 아닌 유목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도산은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겐 이국 땅에서 홀로 5 자녀를 양육하게 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5 자녀에게는 공책 한 권을 사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산은 이제 그래서 이 애기애타 나라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편지에 담아서 보내고 또 가족을 보살피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본인은 더 독립운동에 헌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도산이 이렇게 그 사랑의 편지를 많이 보냈던 것은 구시학당에서 2년 동안 기독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갔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사랑을 실천한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미 국방부에서 미국을 지킨 아시아인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소개된 분이 미 정보장교로 활동하셨던 안수산 여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잠시 미국으로 왔다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서 상해로 떠나기 전 11살 된 장녀 안수산에게 남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미국인이 되어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을 잊지 마라. 다음번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에 도산의 주변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